안녕하세요. 상식이도 이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2003년 달의 저편으로 시작해 안데르센 프로젝트, 바넬과 아편, 그리고 작년에 12년 만에 887로 한국을 찾아 공연을 한 캐나다 출신의 천재적인 연출가가 있습니다. 로베르 르바주입니다. 그는 방송이나 각종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을 해왔는데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타문화에 대해 공격적이지 않다. 한국은 굉장히 모던한 곳이고 다른 동양권 나라들의 장점만 가진 나라라고 얘기했죠. 게다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동양의 중심에 있는데 요즘에는 지구촌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통 돈과 인구가 많고 힘을 가진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나라 문화만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많지만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정말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의 나라이며 예술적인 곳이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는 자신의 문화만이 우월하다 생각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말 신박한 헛소리를 해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데 이번엔 또 어떤 주장을 했길래 그러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이 자꾸만 우리의 전통을 훔쳐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중 한복이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며 망언을 내뱉고 있는 사실을 우리 이상스쿨에서 짚었었죠. 심지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상한 억지까지 부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 쪽이 살고 있으니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들까지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중국이 익숙한 지경에 이를 정도인데요. 특히 중국이 작년에 했던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 학회가 영어는 중국어의 사투리 중 하나이며 서구 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해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중국 신화닷컴, 상하이스 등 현지 매체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들어진 세계 문명기원 연구진흥협회가 모든 서양의 언어와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베이징에서는 제1차 중국 국제 프론티어 교육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 세계 문명기원 연구진흥협회의 중국 학자들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가정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중국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지만 그걸 한 점 부끄럼 없이 왜곡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에요. 학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신빙성 없는 연구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중 영어가 중국어에서 유래됐다면서 당신이 영어를 말한다면 실제로는 중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주장은 어안이 벙벙해지게 만들죠. 학회는 그 증거로 몇 가지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영어로 노란색을 뜻하는 옐로우는 낙엽을 뜻하는 중국어 낙화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낙화는 중국어로 옐루어라고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낙화라고 말하니 결국 가을에 떨어지는 노란 낙엽을 보고 노란색인 옐로우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에서 상점을 뜻하는 쇼번, 같은 뜻의 상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국어로 상점이 샹푸라고 발음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심장과 가슴 등을 뜻하는 하트는 사물의 중심을 뜻하는 중국어 핵심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중국은 이런 예들이 영어가 중국에서 기원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의 어휘가 중국어의 발음과 의미를 기준으로 알파벳 26개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고 현재 영어의 발음과 표기가 현대 중국어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수백 수천 년이 지나면서 각 지역에서 발음이 변화한 것이라며 한국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역시 중국의 사투리의 일종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맨정신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개그 프로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학자들에게서 나온 것도 충격이죠. 심지어 중국 언론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용해 수백 년 동안 서양 위주로 전개되는 세계 문명사는 중화민족의 문화 부흥을 가로막고 문화적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세계 문명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보도했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중국인들을 보니 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중국어가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현재 사용되는 모든 서양 언어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나온 주장은 이렇습니다. 영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이 당시 중국의 황제가 통치했던 인더스강에 살았는데 중국과 다시 접촉할 때까지 원시적인 야만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5에서 16세기 이전 유럽에는 역사가 없고 신화, 정설만이 있었으며 그리스, 이집트, 로마의 고대 문명이 모두 이 굴욕적인 과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인 거죠. 게다가 18에서 19세기 유럽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철학이 모두 중국에서 훔쳐간 것이고 심지어 마르크스의 사상도 실제 중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벌어졌던 1966년 문화 대혁명 당시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때 중국은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파괴시켜버리는 잘못을 스스로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8에서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서는 중국이 가장 약했던 시기였는데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굴욕적인 과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과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거죠. 특히 중국이 영어권 나라들과 관계가 점점 나빠지면서 영어가 중국어의 사투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면서 중국은 자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 우겨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행위에 부끄러워하긴커녕 도리어 당당한 모습에 지구촌 많은 나라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정말 온전히 한국이 가진 문화예술적 능력을 통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을 휩쓸어 K-드라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혐한 감정이 심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장벽이 높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집콕족 등이 생겨나면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이들의 긍정 10월 22일 방송된 MBN 현장루프 특종 세상에서 최근 일용직 현장을 뛰고 있는 배우 최철호 모습이 전해짐과 동시 과거 여후배 폭행 사건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 최철호 폭행 CCTV는 물론 여배우 박하선 폭행 연루설까지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과 배우 최철호 사건 사고 프로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최철호의 과거 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최철호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횟집에서 후배 연기자 A, B씨와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철호와 B씨 간 말싸움이 벌어졌고 폭행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당시 이 일은 싸움을 말리던 A씨가 그 옆을 지나던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배우 최철호는 자신이 B씨를 때렸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으나 인근 가게 CCTV에 최철호가 한 여성을 안치고 발로 차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폭행당한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아 최씨를 훈방 조치하고 A씨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배우 박하선은 피해 여배우라는 루머가 떠돌아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10월 22일 방송된 MBN 현장루프 특종 세상에서는 최근 일용직 현장을 뛰고 있는 최철호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최철호는 방송에서 일도 점점 줄고 해서 사업을 해보자 했다며 코로나 여러가지 여파로 빚도 생기게 되고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다. 그리고 버티려고 빚을 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집도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은 처갓집에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다. 그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우연찮게 연극하는 후배가 돈이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로 여기에 오면 일당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했다. 그럼 나도 같이 하자 했더니 진짜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거듭 후회하다는 최철호는 수많은 일에는 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며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손수 용서를 구하는 중입니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 루포 특종 세상에 출연했다는 최철호는 제1회로 절박합니다. 가식적이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특종 세상에서는 최철호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와의 만남, 배우 김정균과의 만남도 동행했습니다. 20년 전 최초 만나 인연이 된 최철호와 김정균입니다. 김정균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최철호에게 가슴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특종 세상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최철호는 앞으로의 앞날은 모르겠죠. 제 본업이나 제 가정이나 다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책임은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쁘지 않은 일이 있거나 하면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최철호는 야인시대 대조영 천추 대훈을 내조의 여왕 열혈장사꾼 대왕의 꿈 조선 총잡이 왕의 얼굴 징비록 등 인기 드라마 외에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배우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소 밝혔듯이 사업 실패 생활고로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일용직 택배 하차원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살 날을 꿈꾸는 그였습니다. 배우 최철호로 다시 대중 앞에 설 날이 언제가